자, 이제 제한 능력자의 이제 1순위는 이제 미성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성년자는 현재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 자가 바로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원래 이제 그 민법 제정할 때는 만 20세였죠. 만 20세였다가 이거를 만 19세로 2011년 민법 개정을 하면서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이제 쭉 뭐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소년들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라든가 뭐 사회적 진출이 빨라졌다. 사실 사회 진출이 빨라진 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성년 연령을 좀 많이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뭐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도 좀 나이가 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 성년의 연령을 이제 19세로 이렇게 낮추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태어난 날을 산입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법 제 158조거든요. 제 158조 규정인데 이 158조 규정이 또 최근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158조가 연령의 기산점이라고 해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뭐라고 바꿨냐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뭐 개정의 의미라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이게 뭐 해석이라든가 적용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조문만 잔뜩 길어진 건데 이거를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나이 논란이 좀 있었죠. 한국식 나이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해결했다라고 그냥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우리 이제 어떤 법률적 나이는 만 나이로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의료, 그다음에 뭐 어떤 보건, 행정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나이는 이미 만 나이로 다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럼 그게 아니라 한국식 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한국식 나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관습이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이나 문화라는 거는 어떤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지. 뭐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그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넷이래요. 그래서 한국식 나이, 우리가 세는 나이가 있고, 세는 나이라고 또, 이렇게, 세는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 나이가 있고, 그리고 연나이라는 게 있대. 연도할 때 연나이.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나이라는 게 있대요. 사회적 나이라는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나이가 그래서 4개래, 4개. 그럼 한국식 나이는 뭐든지 일단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는 거니까 하기로 하고 만 나이라는 것도 이게 법률상 나이인 거죠. 아니다. 그럼 이 연나이는 뭐냐? 연나이. 사회적 나이.
사회적 나이라는 거는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게 1월 1일 날 태어나서 12월 31일까지 요 친구들이 이제 같은 학년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보면은 이제 3월 1일 날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이렇게 요 친구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3월 전에 2월 달, 1월 말, 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죠? 여기 설 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해지만 설 전에 태어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애들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거야. 또는 이제 아니지. 그래. 한 살이 또 이제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지.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있으면 2월, 그리고 3월 이렇게 이제 요 전에 태어난 친구들. 1월, 2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전해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전해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학교에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설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같은 나이로 이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설 지나서 태어나는 아이들, 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죠? 한 살이 어려. 다른 애들은 이제 8살에 학교에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7살에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7살이지만 사실 8살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회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얘네들은 실제 나이는 7살이지만 사회적 나이는 8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회적 나이래. 뭐 이런 참내 뭐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게 이건 사회적 나이가 아니지. 이건 나이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또래 집단인 거예요. 또래 집단.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그냥 또래 집단을 말하는 거죠. 또래 집단. 그죠? 또래 집단이야. 이게 무슨 나이야. 이건 나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야. 연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나이도 뭐냐면은, 이제 예컨대 만 19세가 되는 해. 예.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뭐 어쩌고 이렇게 적용되는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병역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 7세가 되는 해. 그러니까 만 7세가는 뭐냐면 자기 생일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만 나이는 생일날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아직 7살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만 7세가 되는 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병역법도 마찬가지고 뭐 청소년 보호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 나이하고 다른 그게 연나이래. 그게 연나이래. 이건 나이가 아니지. 개념이 이건 나이가 아니라 연도 개념이지. 그냥 연도야. 이게 무슨 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나이니 사회적 나이니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아마 강지원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이제 정부 기관에 뭘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억지 개념이에요. 사실 이런 개념은 나이가 아니라 연도, 그죠? 특정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나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또래 집단.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나이가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라는 거고, 만 나이인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만 나이로 이미 통일돼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통일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쓰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떤 사적인 우리의
그죠? 사적인 생활이에요.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떻게 해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정확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나이라는 게 있고요. 말하는 나이 하는데 한국식 나이에 무슨 나이 하는데 나이라는 개념이 있어 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age지 age 그죠? age 서양식 개념 age age 개념이 바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 나이라는 거예요. 만 나이. 그럼 두 개는 완전히 뭐랄까 이제 저희가 달라요. 뜻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뜻 자체가 달라요. 이게 이게 이제 불어로는 아제라고 해요. 불어로는 아제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알터라고 해요. 알터. 요 다 같아. 다 사실은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나이는 뭐냐면 나이라는 뜻은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를 말해. 연의 수를 말해. 횟수.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게 몇 번째 태어나서 몇 번째 해냐를 묻는 거야. 몇 번째 해냐. 근데 age는 그게 아니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기간을 뭐 시간을 묻는 거야. 시간. 개념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왜 우리 나이는 0살이라는 개념이 0살이 없느냐 하는 거야. 0살이 왜 없냐. 0의 개념을 몰랐다. 그래서 0살이 없이 바로 태어나면 1살이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애가 1살이 된대. 그리고 설이 지나면 2살이 된대. 그래서 문제래. 자, 봅시다. 이게 나이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맞이한 횟수를 말해요. 몇 번째 해냐.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친구, 2000년에 태어난 친구는 이 2000년은 몇 번째 해죠? 자, 2000년 1월 1일 날 태어났든 아니면 12월 31일 날 태어났든 2000년에 태어난 친구는 이 2000년이 몇 번째 해냐고.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1살이에요. 그러면 2020년은 2000년에 태어난 친구는 2020년이 되면 이게 몇 번째 해냐면 21번째 해예요. 21번째. 이게 해가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다 채웠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 우리가 세고 있는 그 몇 년 하는 세고 있는 그 해로 몇 번째 해가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2002년에 태어난 친구는 2020년에 21번째 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1살이 되는 거지. 아주 쉽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age는 어떻게 계산하냐? age는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산하는 게 몇 번째 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how much, how many인가 하여튼 이걸 묻는 거야.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 기간이 너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날 태어난 친구. 2000년 1월 1일 날 태어난 친구는 2020년 1월 1일이 되면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 기간이. 이 기간이. 1월 1일이니까 이거 하나가 지나버렸네.
보통 이제 출생일을 넣어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12월 31일, 2020년 12월 30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 요거 기간. 그죠? 20년이잖아, 20년. 20년. 그래서, 에이지는 얘가 20세가 되는 거예요. 만 나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우리 나이라는 거하고, 만 나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맞이한 해의 수, 몇 번째, 날을 따지는 거예요. 횟수. 요거는 기간을 따져요. 기간. 단위. 그럼 단위가 뭐냐? 단위. 이건 당연히 연을 기준으로 해요. 요거는 연을 기준으로 그냥 연은 몇 살이다 얘기할 때는 거고, 사실 기간은 일을 기준으로 해요. 데이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이거는 따질 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따져요. 따질 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숫자가 서수의 형태를 취해요. 요거는 뭐야? 우리 기수의 형태를 취해요. 기수. 서수, 기수. 숫자 셀 때 요건 서수, 요건 기수의 형태를 취해요. 기수의 형태를 취해요. 기준이 되는 거, 요건 언제 바뀌냐, 나이가. 항상 해가 바뀔 때 바뀌어요. 해가 바뀔 때. 주로 이제 설날이 된 건 그것 때문에. 설날에 나이가 바뀌는 거는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요. 설날을 기준으로 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 이게 만 나이야, 만 나이. 서양식 나이라는 만 나이. 그래서 만 나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나이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 쓰지 말자. 안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관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이건 사람들이 좀 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그런 거지, 변화하는 거지, 이거는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좀 아닌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애들이 너 몇 살이냐 하면은 나는 몇 살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3살입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3 years old 이렇게, 그죠? 난 3살 3살입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3 years old인데, 우리 나이로 3살이라고 하잖아요. 3살이라고 하면 3 years old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사실은 third year예요. third year. 응? 우리 나이는 실제로 이 서술하고 third year. 난 태어나서 올해가 third year다. 이렇게 해야 돼. third year.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나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만 나이 개념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전혀 우리 이제 나이 개념, 그러니까 에이지라든가 뭐 알터라든가 불어의 아재 이런 것들은 나이 개념하고는 좀 틀린 말이거든요. 이건 나이 개념하고는 서로 안 맞는 건데, 왜 그러냐면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만 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혼동이 일어나서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나이와 이거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또 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나이를,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바뀌면 나이가 바뀐다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 게 띠라는 거예요. 띠. 다른 말로 이제 보통 간지라고 하죠. 천간 지지. 그래서 간지는 그러니까 천간.
하늘에 해서 이게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 땅에 해가지고 요거 12개. 그래가지고 여기 조합을 해보면 60개가 나와요. 60개.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 뭐 하는 그거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간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환갑이에요. 환갑. 61살이 되면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회갑이라고 해요. 회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간지가 뭐냐? 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간, 또 천간, 또 십이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는 거, 그죠?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 조합을 하면 60. 이제 간지가 60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수를 세는 방법이다라고. 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수를 세는 방법. 이제 고대 동양에서 수를 계산을 하던 한 일종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방법이니까 크게 뭐 문제될 것들은 아닌데, 지금 요즘은 이게 괜히 한국식 나이 없애자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올해는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올해는 청룡의 해다. 청룡의 해래. 올해는 청룡의 해. 올해는 청룡의 해래. 이게 뭐냐, 요게 용은 이게 이제 12지예요. 12. 자축인묘 진이잖아요, 진. 그리고 왜 청룡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십간에, 그래서 이제, 갑이니까, 갑진년. 그래서, 갑이니까 색깔로 파란색이고, 그래서, 용띠에니까 청룡의 해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음양오행론의 일종이거든요. 이 음양오행론인데, 음양오행론이니까 음양은 음양, 음과 양이 있는 거고, 오행은 뭐냐면, 이게 이제 나무목,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야, 이 5개. 5개가 이제 서로 쭉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그래서 이걸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목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화, 토, 금, 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빼면은 토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게 목이 동쪽이에요. 금이 서쪽이야. 수가 북쪽. 이게 화가 남쪽.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남쪽. 그 다음에 토가 중앙. 그래서 여기다 쓴 거예요. 토가 중앙. 토가 중앙이야. 토가 중앙.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이렇게 방위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하면 목이 파랑색, 블루, 파랑색.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있는 화가 빨강, 레드.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게 노랑, 황토. 그죠? 황.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게 흰색. 북쪽에 있는 게 블랙, 검정.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이제 동물도 사신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여기는 용, 드래곤. 그죠? 서쪽에 이제 호랑이. 청룡, 백호. 남쪽에는 여기가 주작. 북쪽에는 이게 현무. 이렇게 이제 사신도. 가운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억지로 넣어가지고 여기다 황룡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음양 뭐 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그 우리 60 간지랑 오행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간지와 오행은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이 간지는 일종의 그냥 어떤 수를 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행 원래 이제 음양론하고 오행론도 서로 다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따로 있고 오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만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론이 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간지 문제하고는 뭐 그렇게 이걸 굳이 연관시킬 적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이제 왜 봐봐요. 그래서 이제 목, 화, 토, 금수 해가지고 여기다 갑을, 병정, 무기, 여기다 경신, 임해,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년, 을축년은 푸른색 청, 병정이 들어가면 여기 빨간색, 주. 여기는 무기가 들어가면 노란색. 여기는 백색. 여기는 뭐 검정색. 그래서 뭐 작년에는 저기였다면 검은 토끼 해. 그 전에는 뭐 또 뭐예요? 검은 호랑이 해.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오행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바뀌면 몰라요. 갑은 파란색, 을은 그럼 빨간색, 병은 뭐 이제 노란색,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뀌어야지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오행이 서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빙빙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왜 한 번, 두 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순환을 하냐고. 이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행론이라는 걸 따져보면은 그래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두 개씩 그 짝을 져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이 왜 억지로 만들어냈냐면, 옛날에 그 황금 돼지띠라고, 황금 돼지띠, 그러니까 돼지해예요. 돼지해인데 이게 토가 들어간 거예요. 토가. 응? 그래 무기니까 아마 기해년일 거야. 아마 기해년에 황금 돼지해라고 해가지고 와 막 되게 저기 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에 그 이제 금장사는 이제 금은방 하는 애들이 금 처먹으려고 이 금 팔아먹으려고 황금 돼지해라고 만들어서 그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부치 팔아먹은 거지. 중국 애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금부치 같은 거. 그래서 그거 팔려고 이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황금 돼지에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지 흰쥐니 흰쥐의 해, 흰소의 해, 그 다음에 이제 검은 호랑이, 검은 토끼.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파란 용, 내년엔 파란 뱀이 될 거야, 뱀. 그러니까 흰, 검은, 파란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산술적으로 따져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장사꾼의 농간에 진짜 전 국가적으로 지금 놀아나고 있는 진짜 그런 상태예요. 청룡의 해니 뭐니.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를 없애자면서, 한국식 나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 이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왜 이 중국 장사꾼들의 어떤 기묘한 어떤 뭐랄까 그 주술 같은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 같은 그런 데는 혹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놀아나면서 그런 건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괜히 이상한 우리 문화는 없애자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구정이니 신정이니 이런 말 하잖아요. 구정, 신정.
이 정자를 쓰거든요. 정자, 오를자. 그래서 뭐 이거를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설날이라고 해요.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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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응?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정자가 설날이라고 해석하는 거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설날은 이거는 설날이 아니라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잡다. 틀린 걸 바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설은 뭐냐? 설 한자로 이건 한자로 쓰면 원이에요. 원. 설날은 원일이야. 원일. 설날은 원일이라고 해요. 한자로. 그러면 이 원일 또는 원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 더 쓰면 원단. 설날은 이게 한자로 원이야. 정은 설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잡았다는 뜻이야. 그럼 뭐냐면 설날이 그 전에는 다른 설날이 있었는데 새롭게 이 설날로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잡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설날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10월을 상달이라고 하죠. 음력 10월을 상달. 높은 달이에요. 높은 달. 윗상자 써 상달. 상달. 10월 상달이라고 해요. 상달. 높은 달. 그다음에 동짓달. 11월 음력 동짓달. 그다음에 섣달. 11월. 그리고 음력 1월을 정월. 음력 1월이니까 정월. 그죠? 그럼 12간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최초에 이제 우리 10간 12지 할 때 띠 시작할 때 쥐띠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자월이냐 아니에요. 인월이야. 음력 1월은 호랑이 달이에요. 호랑이 달. 인월이야. 인월. 응? 호랑이 달로 시작해요. 호랑이 달. 그럼 자월은 그죠? 자월은 여기야. 11월이 자월이야. 자, 정월. 지금 1월이에요. 설날이 있는 1월 1일이 설날. 1월이야. 지금. 섣달. 섯의 의미는 이게 바로 설이라는 뜻이에요. 설. 그래서 옛날에는 12월, 음력 12월이 설날이 있었던 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섣달이야. 그러니까 옛날 언제는 음력 12월에 1년의 시작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 동짓달, 동지가 있는 달.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년의 시작을 우리가 1년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게 동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있고 입춘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입춘을 기준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또 그렇고 어떤 서양력, 지금의 서양력, 우리가 쓰는 양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의 시작을 정하는 거고, 우리 지금 음력 또는 전통력이라고 하는 건 입춘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옛날에는 동짓달, 음력 11월이 1년의 시작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을축하는 시작이, 월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시작일 때도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 상달. 최고 높은 달이야. 결국 이게 뭐야? 으뜸 원자하고 통하잖아요. 으뜸 원자하고 통하기 때문에 1년의 시작이 음력 10월에 시작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날이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이 언제냐, 이게 조금씩 다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 역법을 고치는데, 역법을 고쳐서 역법을 그걸 바로 잡는다고 하지. 역법을 바로 잡는 거야. 이게 바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정자를 쓰는 건 정월, 그 다음에 신정 구정할 때 그 정은
설날이란 뜻이 아니라 설날을 바로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월이란 건 최근에 아직 우리가 정월이라고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로잡은 달이라는 거예요. 바로잡은 달. 바로잡은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력 양력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양력, 서양력, 양력은 보통 이제 양력, 태양력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양이에요. 서양에서 온 양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력이다. 옛날 사람들 음력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그 달력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쓰던 거는 음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태양 태음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태양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음력과 양력이 동시에 두 개가 다 써요. 음력과 양력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 있죠. 연도. 그 다음에 24절기. 춘분이니 추분이니 하는 24절기. 그 다음에 이 날짜 기준. 날짜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때. 몇 시 하는. 자신이 무슨 하는 그 시지. 이거는 양력으로 해요. 이건 양력으로 해. 그럼 음력은 어디에 하냐면 월일을 할 때 몇 월 며칠 이거는 음력으로 따져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쓰는 거야.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양력과 음력을 같이 써요. 그래서 1년 저기를 이런 식으로 같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해의 시작이 언제냐? 1년의 시작, 새해의 시작. 우리가 이제 서양력에 의하면 양력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력법에 의하면 음력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하느냐? 기준이 언제냐? 물론 음력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띠라고 하잖아요. 띠, 간지. 이거는 음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해봤게. 입춘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나이 우리가 이제 전통 한국식 세는 나이도 정확하게 말하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거예요. 입춘. 음력 1월 1일 날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월 1일, 서양력 1월 1일 있고 음력 보통 한 2월 4일쯤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태어난 친구들은 여기 입춘이 지나면서 2살이 되는 거예요. 2살이. 보통 그리고 이제 설날이 있죠. 설날이 이제 앞에 올 수도 있고 입춘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 이 설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민간의 어떤 좀 관행적으로 이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바뀌었거든요.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나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설 전에 입춘 전에 입춘 전에 태어나면 이제 1살이 되고 그다음에 설 입춘 지나면서 2살이 돼요. 이렇게 돼요. 2살이 돼. 요때 태어난 친구 설 지나서 입춘 전에 요때 태어나면 얘는 그냥 1살이야. 1살. 얘는 그냥 1살. 근데 이제 설날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여기. 설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때 기준으로 해요. 입춘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전에 입춘 전에 태어난 친구는 1살. 그리고 지나면 2살. 근데 이제 요 입춘이 지나서 설 사이에 태어난 친구 있죠? 이 친구는 2살이 되지 않아요. 설 지난다고.
그냥 한 살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골치 아픈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민간의 어떤 관행상, 민간 풍속상 설날을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간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을 좀 관행적으로 따지긴 하지만 이 입춘과의 관계 속에 따져요. 그래서 먼저 오는 거, 설날이든 입춘이든 먼저 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바뀌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설날이 먼저 오면 설날, 그 다음에 입춘이 먼저 오면 입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렵고, 흔히 사람들이 우리 이런 게 얘기하면 미신이네 어쩌네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역법이에요. 우리 역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게 어디 가면 느끼냐면, 바닷가에 가면은 금방 느껴요.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 밀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높이가 어디까지 차느냐, 이게 다 우리 전통 역법, 흔히 말하는 음력이라는 거,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하는 거 있죠. 그건 또 24절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 24절기라는 게 요새 신문에 안 맞네 어쩌네 하는데, 24절기가 안 맞을 수가 없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명칭이, 그러니까 24절기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석탄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 태어난 걸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사,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사실 보면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 명칭이 이상한 거지. 24절기는 착착착 맞아요. 이게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24절기를 계산해서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24절기가 딱 몇 월 며칠로 고정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공전하는 게 완전히 원형이 아니거든.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는 것을 이제 고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통역법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뭐냐면, 우리 전통역법의 단점이 그거예요. 복잡한 거야.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 이게 뭐냐면, 태양, 그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5가지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7개의 별의 운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칠정이야, 칠정. 칠정산이야, 칠정산. 7개의, 칠정산. 산자가 이렇게 쓰는 걸 거야, 아마. 칠정산.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럼 서양력, 우리가 양력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은 이게 우리 전통 음력이라고 부르는 우리 전통 역법보다 오차가 더 커요. 이게 상당히 오차가 크고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오차도 크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쉬운 거야. 쉬운 거. 그냥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는 친구면 다 날짜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10월 상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월 3일이 개천절이다. 이게 이제 10월 상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10월 상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개천, 하늘을 열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개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서기 전 2333년 전, 그죠? 서기 전 뭐 2333년 서기 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개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삼국유사에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삼국유사 나오고 또 제왕운기에도 나와요. 제왕운기에도 나오고 역사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옛날에 그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게 요나라 참 요임금하고 같은 시기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이제 고려 시대 기준으로 해서 한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고기에 어땠다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군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서라는 책에 있었던 기록을 한번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왕운기라는 그 책에서도 삼국유사보다 좀 늦죠. 제왕운기에서도 이제 요 신화에 대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언제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무리 해도 단군 왕검이 10월 3일 날 그 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10월 3일이라는 이 기록은 없다고. 10월 3일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10월 3일. 역사책이 안 나와요. 역사책이 안 나오는데 10월 3일이 개천절이야. 10월 3일 개천절이야. 왜 10월 3일이 개천절인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 대종교라는 종교로부터 비롯해요. 그리고 대종교는 사실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독립운동 조직 굉장히 이제 모든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예요. 종교야. 10월 3일이 이제 개천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왕검이 저겠다는 개천인데, 사실은 그건 이제, 서기전 2333년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2457년, 역시 이제 서기전 2457년에, 하늘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뭐냐면, 신시라는 걸 열어. 이 사람이 아니라 환웅천왕이야. 천왕, 신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신시를 연 게 10월 3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개천이야. 이게 진짜 개천이야. 이게 원래 개천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신시 개천이라고 해요. 신시. 신시개천이요. 신시라는 저기를 열고 이제 이게 신시개천이에요. 이게 신시개천. 그리고 이 신시개천이 왜 저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갑자을축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갑자을축 이런 거 했는데 그 60년 그죠? 이게 이제 갑자년에서 마지막 개해년까지 이게 60개가 딱 돌아갔잖아요. 이게 계속 그럼 60개씩 이렇게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맨 앞에 있는 걸 상원갑자라고 해요. 상원갑자. 그 다음에 이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원갑자. 맨 밑에 건 하원갑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요거를 이제 180년. 그죠?
180년을 이렇게 한 세트를 묶어가지고 상중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180년씩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슨 띠니 뭐 갑자니 하는 것이 어쨌든 처음에 시작된 저희가 있을 거냐, 갑자년. 그죠? 처음에 시작된 그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일 시에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때 처음. 그거 이제 상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이제 상중하의 상이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태초에 상원 갑자가 있을 거 아니야. 태초에 시작한 상원 갑자가. 그죠? 태초에 시작한 상원 갑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태초에 시작한 상원 갑자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화농천왕이 신시를 열었을 때, 음력 10월 3일 상달에 신시를 열었을 때가 바로 그때부터 갑자가 시작되었다. 상원갑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기전 2333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하고 10월 3일 날 건국하고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게 바로 역시 단군 기원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개천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그 대종교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시각이면서 대종교의 역사관이에요. 대종교의 이제 역사관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종교의 역사관이 우리 이제 독립투쟁, 독립운동에 많은 이제 바탕을 이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학운동, 으로도 하고 이제 무장투쟁, 어떤 저기 있죠? 그 신흥무관학교. 국학운동 하면 뭐 정인보나 이런 저기들 그 다음에 이제 국학운동의 국사뿐만 아니라 국어, 그래서 뭐 주시경 선생, 한글, 조선어 뭐 이런 저기들 하고 무장투쟁에서 이게 이제 그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라든가 그 만주의 독립군 투쟁, 그 다음에 나중에 광복군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탕이 된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해서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게 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뭐 건국일이니 지금 이승만이니 이런 찬양하는 그게 그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이제 헌법에도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듯이 우리가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이 임시정부의 밑바탕에는 바로 만주에서의 그 어떤 독립투쟁, 그 다음에 어떤 국학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는 이 대종교의 역사인식, 역사관이 깔려있고, 대종교의 역사관 밑에는 지금 본 것처럼 개천절이라든가 뭐 갑자라든가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 자꾸 건국절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우리 이제 헌법이라든가 헌법 이념이나 헌법 정신에도 지금 그대로 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이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 나이라는 게 한국식 나이라고 우리 이제 세는 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정말 그 깊이 있는 하나의 문화이고 우리의
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전통 문화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무시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는 거, 그러니까 무슨 빠른 연생이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왜 1년의 시작은 우리 전통역법에 의하면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앞에 빠른 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갑자년이니 갑진년이니 하는 이 간지가 변하는 게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때 변하는 거지. 양력 1월 1일 날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까지는 이게 그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월 1일 날 갑진년이 된 게 아니야. 갑진년은 2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갑진년이 된 거예요. 갑진년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쉽게 그런 식으로 한국식 나이 없애야 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골치 아프고 따지기 싫으면 그냥 만 나이로 계산을 하면 돼. 자기 나이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만 나이가 편하면 만 나이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든 행정에서든 병역이든 의료든 보건이든 다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는 나이, 우리식 나이 속에는 이런 정신들이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알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우리 이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지켜야 될 건 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법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라고 이렇게 좀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